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전자발찌 관련 내용입니다.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습니다. 강간살인 사건, 칼부림 살인 사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보안 처분으로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요구가 높고 또 이 전자발찌만으로 충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발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임세라 변호사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를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는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자발찌 부착 제도란 무엇인지, 이 제도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는 뭐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딱 막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디로 네. 가거나 하면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현재 관리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발찌 장비는 3개로 구성됩니다. 네. 이제 하나는 부착 장치, 이건 이제 목욕할 때도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되고, 네.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 이거는 외출 시 휴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택 감독 장치,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범죄 예방팀 위치 추적 중앙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5천여 명의 착용자들을 실시간 24시간 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게 감지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거나 피해자 1km 이내 접근하는 등의 상황에 실시간으로 신호가 센터로 전달됩니다. 그러면은 경보를 울리게 되고 이제 보호관찰소랑 연계해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재범이 또 일어날 수 있는지 좀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전자발찌를 생각하시면 성범죄가 떠오를 텐데요. 이외의 범죄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범죄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전자장치 부착법에서는 부착 대상 범죄를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성범죄자에만 적용이 되다가 2009년에는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에는 살인범, 2014년에는 상습 강도범에도 부착 명령이 선고되기 시작했고 2020년 8월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보석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네. 한편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해지는 자에게도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스토킹 범죄죠. 이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등을 포함해서 스토킹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긴 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잠정 조치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는지, 뭐 접근할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택에 나갔을 때
있을래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네네 각각 그 피해자들의 준수 사항에 따라서 아마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잠정 조치뿐만 아니라 실형을 살고 난 후에 출소한 범죄자에게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 등에게 접근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피해자 주소지로 간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앞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재범을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나요?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제도의 기대 효과는 기본적으로 재범 억제에 있는데, 이 착용 대상자가 발목에 발찌를 착용하면 이걸로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 이동 경로를 감시해서 재범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의 재범률이 14.1%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2%까지 도입 이전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게 완벽하게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발찌를 무시하거나 뭐 이런 범죄들만 보도가 돼서 네.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14%에서 2%만큼 줄일 만큼 네. 굉장히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재범죄를 저지르면 네. 이런 전자발찌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좀 더 처벌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네. 게 있나요? 뭐 일단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동정 범죄를 범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거나 아니면 뭐 범행에 습벽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처음 범했을 때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 똑같은 전자발찌 같지만 네. 그 준수 사항이라는 게 다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법원이 부착 명령을 최대 30년 이내에서 선고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아동 청소년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주거 지역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끔 하는 그런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 기간 중에 이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 여행 및 출국을 할 때는 미리 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전자발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관련 문제점을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범죄가 발생하느냐 네.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인력이 매우 부족해서 그런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전자발찌 제도를 무용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 비판을 받는 것이 또 하나가 이원화된 시스템입니다. 네. 이 착용자 관리는 보호관찰소가 하는데 훼손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잡거나 검거하는 거는 경찰이 하고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훼손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게 경보가 울려서 경찰이 위치를 또 추적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와 검거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이제 추적권을 가지고 있는 전담팀이 있는데 이런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고 현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전자발찌를 통한 감시뿐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재범률을 현격히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